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제 고대 파트를 기출문제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8문제 정도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47회 기출됐었던 걸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이렇게 나오면 문제 난이도에 상관없이 순서를 섞어놓는 문제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본편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엄청 복잡하게 꼬아놓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씩 해당되는 걸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늘어놓고 순서를 충분히 맞출 수 있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나오면은 바로 이제 난 이런 건 어려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씩 써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 것은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발전 과정이래요. 보니까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한 사람, 이 사람 광개토 대왕이죠. 이거는 그러면 광개토 대왕이다. 여기는 광개토고, 나를 볼게요. 태학을 세웠다. 태학을 세운 거는 소수림 왕이었죠.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세웠던 사람, 그래서 고구려의 고대 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었던 사람, 소수림 왕. 달을 보겠습니다. 평양으로 남쪽으로 천도를 해서 남진 정책을 했었던 사람은 장수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소수림 왕이 이런 거를 다 완성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광개토 대왕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가 등장을 할 수 있겠고,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이잖아요. 그러면 나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나라는 것만 알면은 다른 걸 다 지워버려도 속어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1번은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볼게요. 2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거 고르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 과제조사 보고서인데 삼국시대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거래요. 그래서 신라 금관 하나 지금 나와 있고요. 이 서산의 이 삼존상 같은 경우는 이거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거였죠. 얘는 백제 거네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봤을 때 삼국시대 문화유산이니까 안 나온 게 하나 있잖아요. 고구려께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고구려께 등장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제 요거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거가 들어가야 되니까 카테고리를 넓게 보면 삼국시대고, 안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고구려 거고.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고구려 불상이죠. 국보고요. 요건 들어갈 수 있어요. 고구려 거 들어갈 수가 있고,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거 고려시대 겁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거고 시대가 연대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얘 혼자 지금 삼국을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천마총 장리천마도 이건 고구려 건 아니고 신라 거지만 여기가 삼국의 문화유산을 알아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자, 4번 장군총, 대표적인 고구려 무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개는 삼국 건데 얘는 혼자 고려시대 거라서 2번이 답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거는 2번이네요. 다시 올라가서 3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딱 보니까 또 되게 긴장되죠. 3점짜리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조금 시간을 써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화로 보는 삼국의 통일 과정이래요. 순서대로 보겠대요. 당나라가 있는데 당나라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함락시켰대요. 이 고구려 멸망입니다. 고구려 멸망. 고구려가 멸망하죠. 삼국 통일 과정에서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국이 통일되는데, 자, 나를 보겠습니다. 일본군 왜군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하였다.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그 마지막 전투에서 결국에는 패배하면서 결국 백제도 멸망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거는 백제의 멸망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부흥운동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달을 보겠습니다.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나라 군대한테 승리를 했대요. 나당연합군이 있잖아요. 나당연합군이 있었는데 친구였다가 사이가 깨지면서 신라와 당나라가 전투하는 게 삼국 통일의 가장 마지막 버전이에요. 왜냐면 당나라가 이제 약간 뒤통수 치는 거죠. 신라마저도 자기네들 소나기에 두려고. 그렇다면 여러분 순서상으로는 얘가 제일 마지막에 와야 돼요. 이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거니까 다로 시작하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거는 멸망 순서를 보시면 되는데, 나당연합군을 만들어서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고 그 다음에 당나라랑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제가 망하는 요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고,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당나라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가, 다가 되겠네요. 나가, 다로 나와 있는 3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연도 몰라도 돼요. 연도 몰라도 되고, 어느 나라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만 알면 됩니다. 요거 혹시 헷갈리셨던 분들은 여기 어디 빈칸에다가 삼국이 통일되는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나서 고구려, 백제 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그 다음에 그 나당 전투, 기벌포랑 요런 데 싸우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소성 전투하고 기벌포 전투에서 이 당나라를 몰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삼국 통일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순차적으로 옆에다가 조금 써놓으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어서 정리하는 게 되면은 이제 순서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아마 지금 전체 푸는 문제 중에서 요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지금 이 기출풀이 중에서는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동성국으로 우뚝 서다. 이미 여기서 굉장한 힌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국가는 하나밖에 없고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알려지고, 이런 식으로 당나라한테 호칭을 얻기도 했고, 여기 위쪽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 발해입니다. 발해.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발해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거는 고조선이죠. 아님 중앙정치 조직을 삼성육부로 정비하죠. 당나라 양식을 살짝 차용을 해가지고 이걸 또 발해만의 요소를 넣어서 이렇게 차용을 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중앙정치조직. 2번이 발해의 특징이고요. 정사암이라고 하는 큰 너럭바위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건 백제가 하는 거고, 백제.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운영했던 건 신라죠. 신라.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5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주 가은현에서 태어남, 공산전투에서 고려의 승리함, 아들 신검에 의해서 금산사에 갇힘, 유폐됨, 고려의 투항함. 고려하고 공산전투를 벌였던 건 후백제입니다. 근데 이 후백제의 왕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들에 의해서 유폐가 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고려에 투항을 했었던 이 사람은 견훤이네요. 견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옳은 게 뭐가 있냐면, 철원으로 천도를 하는 거는 궁예가 하는 거잖아요. 궁예, 후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얘는 궁예. 후백제를 건국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견훤의 대표적인 특징 2번 찾아주면 되겠고, 훈요 10조를 남긴 거는 왕건입니다. 이건 왕건이 하는 거고,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돼서 그쪽 지역을 나중에 또 다스리게 되는 거는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를 가리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고, 자 6번 볼게요.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헌덕왕 14년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고 하였다. 지금 웅천주 도독이면 그냥 신하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 못 됐다라는 거를 따지려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단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신라 하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엄청 혼란스러웠던 당시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볼게요. 진성망 8년 최치원이 시무 10여 조를 올리자 왕이 좋게 여겨 받아들이고 그를 아찬으로 삼았다라고 나오는데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를 바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받아들여서 벼슬을 주긴 하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지는 못하죠. 여기에 실망하고 최치원이 나중에 떠나게 되는데 이걸 왜 올렸겠어요? 시무 10조를 왜 올렸겠어요? 지금 앞에 가를 보면은 되게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무 10조를 올린 거죠. 이것까지 이해를 하고 사이에 낄 수 있는 거 찾아볼게요. 원종과 애노가 봉기하였다. 사벌주라는 곳에서 신라 하대에 봉기를 합니다.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뭐 김헌창의 난 이런 거 막 생기고 하층민들이 막 봉기하는 거예요. 왜 봉기해요? 살기 힘드니까. 얘네들이 서로 왕권 다툼하느라고 우리 안 챙겨줘가지고 백성들은 픽픽 쓰러져 죽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너무 힘든데 세금 너무 많이 걷어가고 하니까 이 원종과 애노의 난처럼 전국 단위로 일어나는 큰 난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나니까 최치원이 이걸 보고서 이거 아닌데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 하고서 시무 10조 같은 거 써가지고 올린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름의 솔루션으로 요거를 올렸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1번이 요 사이에 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1번을 찾아놓고서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김흠돌의 난이잖아요. 김흠돌의 난. 이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신문왕 때에 일어나는 거라서 가의 이전입니다. 사이가 아니고 가의 이전이에요.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키는 건 무려 지증왕 때입니다. 당연히 가의 이전이겠죠. 가의 이전이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신라 거를 이렇게 대놓고서는 앞쪽에 고구려계 선지로 나오면 이때 신라 왕이 누구지? 머릿속으로 막 복잡한데 심플하죠. 헌덕왕이라고 나온다면 이미 지금 여기는 통일신라예요. 신라 하대는 통일신라예요. 신라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고구려가 언급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가의 이전인 거죠. 무슨 왕인지 떠올리지 않아도 돼요. 고구려가 아직 존재해? 그건 가의 이전이구나. 그럼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낄 수 있는 거는 원종과 애노의 난, 요것만, 요 봉기만 들어갈 수가 있는 내용이겠네요. 요런 상황이 벌어져서 최치원이 요런 거를 올렸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과관계를 조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이고요. 7번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귀족 출신의 신라 스님입니다. 귀족 출신이고 당나라에 유학 갔다 왔대요. 귀국한 다음에 낙산사 등 여러 절을 창건하고 관음신앙을 전파하였다. 신라의 화엄종을 개창하였으며 이런 책을 남겼다. 여기 이미지도 좀 참고가 될 수 있겠는데 신라 승려, 당나라 유학, 관음신앙, 화엄종 한 사람밖에 없죠. 의상이네요. 의상. 의상대사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12월 31일에 첫 해 일출 보러 많이 가는 데가 낙산사거든요. 이 낙산사가 관음도량이에요. 관음보살을 모시는 그런 데라서 관음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현세의 나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새해 나의 소망을 바라는 바를 이루어줄 최고의 어떤 존재가 되는 거겠죠. 낙산사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의상이랑 관계된 사찰들은 대체로 관음신앙이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원효대사 무예가를 지었고, 이 사람은 이 둘이 친구지만은 이 사람은 당나라 유학을 안 갔어요. 유학길에 깨달음을 얻고 다시 턴해서 돌아오죠. 그리고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원효대사는 이제 화쟁사상이나 일심사상이나 이런 걸로 유명하고, 아미타 신앙, 나무 아미타불 하는 그런 걸로 언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련 스님은 삼국 유사를 쓰는 사람이고, 진울은 지금 우리가 암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고려시대에 나오는 이 승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고, 마지막 8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즉위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이를 기념해서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이 사람 한강 유역 차지했다고 또 나오죠?
힌트가 줄줄이 나오고 있고 어느 나라 왕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림으로 엄청 힌트 주고 있네요. 이런 금관이랑 허리띠 갖고 있으면 신라잖아요. 신라. 신라. 한강 유역 차지하고 북한산의 순수비. 이 북한산 순수비가 지금 유물로 남아있고 이 사람 이름이 앞쪽에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화랑도를 개편했었던 사람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이 사람은 진흥왕인데 자 그러면 진흥왕이 한 걸로 옳은 거 찾을게요. 국학을 설립하는 거는 신문왕이 하는 거예요. 신문왕. 이건 신문왕이 하는 거. 병부를 설치하는 거. 이 사람은 진흥왕이 아니고 법흥왕이 하는 거죠. 법흥왕이 하는 거고 대가야를 정복하는 게 이제 진흥왕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앞단에서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이 대가야까지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죠. 진흥왕의 업적은 3번으로 골라주시고요. 독서상품가를 실시를 했던 거는 원성왕이죠. 원성왕. 여러분들은 지금 연습을 하시는 거니까 저처럼 X만 치지 마시고 오답이라고 설정된 게 왜 오답인지 옆에 단어 정도는 써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는 것을 나중에 다시 펴서 보려고 적는 게 아니고 그걸 정리하는 행위가 이제 공부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가끔 보면은 또 여기에 오답 정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미 우리가 답안지에 되게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다 쓰는 건 약간 시간적인 그런 너무 소모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나만 알아보게, 나만 인식이 되게 짧은 문장이나 단어로만 써도 오답 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펴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스킵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답을 한 번에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다 알아서 이건 맞았어 동그라미 하고 바로 넘어가지 말고 내가 정말 다른 거를 확실하게 알고 이 문제를 푼 건가를 보려면 답을 고르고 나서 나머지 선지가 확실하게 아닌 거를 체크를 다 하고 나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따로 이거를 오답 정리를 딱히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다 내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복잡한 문제일수록 확실하게 체크를 오답까지 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대사 파트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분량이 작지 않아요. 분량이 작지 않아서 헷갈릴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삼국의 통일 과정 같은 거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라 하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신라 하대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테마를 오늘 문제 어렵게 2개 나왔던 거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제 고대사 파트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고려 시대, 중세 시대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